자, 이번에는 보험증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증권은 말 그대로 증권이죠. 보험에 가입되는 증명분리증이다. 우리 해상주 우송에서도 선화증권이라는 증권화 시켰죠. 보험증권은 뭡니까?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자기가 보험자가 보험계약 심의 날인해서 내가 교부하는 증권 즉 이런 사고에 얼마를 배상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증권은 주로 아까 우리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영국 해상보험법 MIA에 의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우리붙인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보험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물건이 확정됐을 경우에 앞에서 피보험 얘기해서 적법성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확정성 그리고 또 경제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험청구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어떻게 나왔어요? 포괄내정 보험이라고 했죠. 앞 시간에 포괄내정 보험은 대량 다 그죠? 다 대량의 그런 어떤 다량의 주문을 장기간에 이렇게 할 때 한꺼번에 다든 데서 포괄예정 보험이 됐죠. 그런 경우에 뭐가 나왔어요? 보험증명서라 했죠. 그럼 보험증명서와 보험증권은 뭡니까? 동일의 효력을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또는 뭐 보험을 들었다고 통지서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증명서나 보험증권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확정이 될 때는 보험증권을 주고 아직 예정일 때는 보험증명서를 준다. 이 두 개는 내고 된다는 거죠. 근데 부보각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지만요. 외국에서는 그 중간에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가. 브로커라면 우리 이름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름이지만은 중간에 그간이죠. 이런 회사들이 그죠? 이렇게 보험회사하고 끼고 누구예요? 화주하고 있고 보험에 많이 안 들어올 경우에 내가 중간에서 받아서 보험회사 다시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보험회사가 아니니까 뭐를 못 줘요?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를 못 주죠. 단지 말해서 우리 브로커가 내가 누구인데 수출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험 들었다고 보험을 인수했다고 확인하는 일종의 각서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뭐 내일이든 모레든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겠죠. 그럼 보험증권을 받아서 이렇게 넘겨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보부나 보험증명서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브로커에도 받은 거죠. 이렇게 받아서 아직까지 보험회사에 가기 전에 만약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보험 혜택이 되느냐? 보험회사가 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혜택 안 주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보각서 또는 우리 브로커가 받았던 보험인수증을 카바노트라고 합니다. 요런 보험 중개업자 발급해주는 카바노트는 내고 불가다요. 어디에서요? UCP 600에서 은행 수리하면. 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브로커가 화주인데 다시 받아서 인수증을 써주고 내가 돈 받았다는 각서를 써주고 보험회사에 내가 보험을 드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가 한 건 한 건 하기보다 모아서 보험에 처리하겠죠. 그러면 이제 중간에 브로커는 많이 내가 영업해서 갖다 주는 보험회사는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처럼요? 네가 운송 중개인이 포워드처럼 뭔가 좀 챙겨 먹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찌 됩니까? 이 사람이 각서를 나는 받았고 수출자는 난 보험을 들었을 거다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이 사람이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회사는 책임 안 지는 거죠. 보험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바이어가 상당히 뭐가 됩니까?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입수증 또 부보각서 카바노트는 내고 불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상위험이라는 건 뭐죠? 해상위험이라는 거는 자, 해상위험에서도 크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칠판을 가세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할 때. 자, 해상사업이란 이렇게 바다죠. 이게 바다 해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죠. 이게 이 안에서 바다 위에서 배가 이렇게 화물을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해상사업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해상에 대한 우리가 말해서 위험은 뭐냐면은 이 바다가 원체 큰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우리가 파도가 쳐서 화물에 문제가 생기거든, 낙뢰가 쳐서 문제 생기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배 위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들을 해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보험을 혜택을 받을 거냐라고 해서 그 위험의 해상 위험에 크게 두 가지에서 담보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면책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보셔서 담보 위험이란 우리 여기서 말하는 담보가 아니고요. 내가 사고 생기면 이러한 항목에서는 보험을 드릴게요. 그죠? 보험 혜택을 드릴게요.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맞죠? 앞에서도 우리가 약속이라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드리겠다는 거죠. 이때는 이런 사고 생기면 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건 면책은 우리 선사가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겠다는 거야. 이런 위험들이 두 개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위험들, 즉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에 관해서 누가 주로 많이 건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로이드라는 회사가 이렇게 많이 건드리는데 로이드 SG 팔리시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로이드 SG 팔리시가 뭐죠? C9.입니다. 해상화물이죠. 왜요? 1779년에는 항공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육상이라 보면 마차박이 되십니까? 주로 멀리 가는 것은 해상화물이었죠. 그죠? 이때 이제 막 이제 14, 15세기에 뭐 대항해 시대라서 배가 움직이는 시대라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18세기에도 그렇게 많은 함물은 많이 없습니다. 서서히 움직이는 시대죠. 그래서 비행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아직 뭐 띄워서 뭐 이렇게 대서양 횡단 성공 못 하시니까 뭐 하죠? 내가 지금처럼 배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이드는 전부 다 해상화물에 대한 자기들이 보험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로이드 회사가 유태인들 회사인데 합자 한 명이 아니라 개인 회사였죠. 엄청나게 뭐 30년 동안 30년 가까이 세상 이렇게 물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이렇게 항해를 많이 움직이면서 어떤 측의 항해를 가면은 사고 나고 어떤 캐는 사고가 적게 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보험 혜택을 주고 이러이러한 것은 보험 혜택 안 주겠습니다라고 이 로이드가 자기들이 만들어 온 게 지금도 뭐랄까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보험에서 나오는 약관에서 로이드 보험의 담보위험 약관이다, 로이드 보험의 면책 약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이따 교재로 다시 돌아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로이드의 우리가 담보위험 중에 담보하는 거 우리는 주로 담보위험을 먼저 좀 봅시다. 담보위험 중에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담보위험 중에 어떤 게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해상 고유해입니다. 고유라는 거죠. 고유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해상 위험이 있어요. 그냥 단순해요. 고유염은 뭐 해상 위험 뭐냐? 해상 고유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 over라 그래놨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perils of the sea, over죠. 다시 말해서 바다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이고요. 해상 위험은요, under the sea죠. 그죠? under the sea, under the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죠. 배 안에 생길 수 있는 위험. 다시 말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perils of the sea는 이 바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위험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쓰나미나 뭐 해초나 그죠? 자초, 침몰, 충돌 뭐 많죠. 뭐 그죠? 악천후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해상이 뭡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우리 배 위에서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있으면 낙뢰가 져서 불이 난다든지 엔진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선장이 뭐 이렇게 안에 뭐 자기가 밀수품을 좀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이게 왜 배를 뭐 이렇게 강도가 그죠? 또는 해적이 배를 이렇게 끌고 와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해상 다시 바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위험을 뭐랍니까? 프릴즈 오브 더 씨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그죠? 그런 상황에 생기는 위험을 뭡니까? 그죠? 프릴즈 언더 더 씨라서 이게 훨씬 크죠. 그죠? 해상 고위험이. 자,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교재로 갑니다. 교재로 가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상 위험을 프릴 리스크, 마린 리스크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해상 위험에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 위험이다. 그래서 프릴 이 위험을 커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해서 보상한다. 그래서 담보라는 것은 요러한 위험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다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한 위험이다. 즉 다시 말해서 약속입니다. 담보 위험이죠. 해주겠다는 거죠. 단지 이제 인과관계가 그런 가진 손해라 된다라고 했고요. 면책 위험이라는 것은요. 그런 위험에서 excluded 빠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담보 위험이 아니라 나는 책임을 안 지는 위험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니까 주로 아까도 말씀드린 담보 위험 면책 위험은 최근에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1779년대 로이드가 처음으로 그 자기가 담보위험 면책위험을 했는데 물론 그 당시 로이드만 선사가 보험회사에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회사 있는 중에 보험회사 중에 그죠? 오랫동안 현재까지 살아남아서 큰 소리 치고 있는 회사가 로이드라는 회사다 말이죠. 그래서 로이드가 오랫동안 써온 걸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이드가 정해놓은 그런 어떤 해상화물 정권이죠. C9죠. 해상화물 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약관에 보니까 해상 고위험과 해상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해상 고위험은 뭐냐? over the sea랬죠. 크죠? under the sea는 조금 작은 위험이죠. 배 위에서 생겨납니까? 그래서 먼저 해상 고위험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뭡니까? 악천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악천후가. 악천후 뭐야? 비가 막 안개가 껴요. 그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아무리 요즘 와서 뭐 전자전이 발달하더라도 부산 앞바다 다 들어와서 충돌해서 배가 충돌해서 깔아앉기도 하고 그 이름이 기름이 유출되기도 하고 했죠. 태안 앞바다에서 그죠? 우리가 그 뭡니까? 바지선의 겐트리 크린시는 삼성중공의 바지선과 그리고 현대 오일의 배하고 들이받아서 그 현대 오일의 배가 기름이 유출되면서 태안 앞바다가 엉망이 됐죠. 그래서 전 국민들이 나서서 내일처럼 기름을 닦아냈던 그죠? 그런 어떤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게 그러면 전자전이니까 알아서 전자가 착착 해주겠죠. 최종 판정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악천후죠. 그런 폭풍을 하든지 그런 안개가 낀다든지 특히 비행기는 뭐 또 안개 끼면 못 가잖아요.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개 낀다고 비행기 안 떠요. 그러면 전자전이 알아서 하겠지. 자동 운항으로 사고 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악천후가 가장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 어찌 됩니까? 악천후도 파도가 많이 쳐서 갑판에 있는 화물이 파도에 맞아서 날아갈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바닷물이 들어와서 안에 화물이 또 손실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천후가 생기니까 맞아? 이 상에서 그죠? 앞에 잘 안 보이는 바람에 주위에 가다가 배길이 충돌할 수 있죠. 충돌해서 배가 어찌 됩니까?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요. 그죠? 배가 충돌해서 또는 배가 충돌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그 기름배 같으면 기름이 유출돼서 우리가 다시면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그죠? 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배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이 자초라는 게 뭐 이렇게 암초라든지 그 밖에 물체에서 용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요즘 어떻게 제도가 잘 나와 있잖아요. GPS가 암초가 있습니까? 그래 있지만은 우리가 산호초 같은 게라든지 또는 뭡니까? 물체 위에 잘 안 나오는 부분 하나 있죠. 어떻게입니까? 해조들이 있죠. 해조류요. 해조류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그럼 그놈이 스크류에 감겨서 배가 꼼짝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 자초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교사는 뭡니까? 교사가 선생님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파도가 너무 많이 쳐가 배가 어디 모래밭에 턱 얹혀버린 겁니다. 우리 그런 건 TV 한 번씩 많이 보죠. 큰 대형 고래들이 그죠? 파도에 떠밀려서 모래밭에 얹혀 있는 거겠죠. 이럴 경우에 주로 이제 우리 배가 사람들이 로프를 끌고 묶어서 배로 가지고 끌고 어디 갑니까? 바다에 도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것도 우리 TV 한 번씩 보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행방불명이 뭡니까? 배가 악천후를 통해서 어떻게 뭐 충돌했는지 침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SOS 치고 나서는 사라져버리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경우를 바다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자연적인 그런 고위험이다. 이런 것들은 내가 혜택을 다 드릴게요. 왜? 이런 걸 하려고 바다에 내가 보험 들었거든요. 자, 근데 자 해상위험 또 있죠. 자, 화재가 있다죠. 화재가 파이어가 버닝했습니다. 배 자체에서 어떤 겁니까? 기관이 고장해서 불이 조금 났어요. 그래서 그 위에 실려는 우리 컨테이너 화물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화재예요. 근데 배가 너무 큰 불이 나서 전체가 다 타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 위에 화물이 다 타버리죠. 그게 버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적하보험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선박보험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적하보험이니까 배가 고장이나 생기는 화물에 대한 문제는 이건 전부 다 보험 처리해줘야 되겠죠. 배가 아니잖아요. 배는 선박보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배가 기관이 고장나서 불이 나고 전체 불이 나서 그 위에 싣고 있던 배가 그죠? 화물들이 불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이걸 화재에 관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투하는 뭐냐면요. 이 투하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투하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좀 전에처럼 배가 이렇게 있죠. 자, 배가 이렇게 칩니다. 3단 적재 우리 많이 이야기했죠. 물론 16단 적재를 하지만요. 배가 이랬어요. 그런데 요건 주로 뭘 실른댔죠? 조금 냉동 화물, 그냥 무거운 거. 그다음 조금 더 가벼운 화물. 요게 뭐 실른댔죠? 먼저 내릴 화물이라든지 우리 중간에 가다가 내린다면요. 또는 불나기 쉬운 화물 이런 거 실죠. 낙뢰가 쳐버렸어요. 요 틈새에 포장 불비라든지 제품의 그죠? 고유의 성질 때문에 불이 났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안 실겠죠? 그래서 불이 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계속 내버려두면 나머지 불이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 떨어뜨려 봅니다. 이걸 뭐라 하죠? 투하라 부르는 투하. 이게 투하, 제티전이죠. 그런데 투하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문제가 생긴 거냐, 그죠? 그 다음에 네 혼자 문제 생기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내가 공동의 훼손이냐 이 말이죠. 공동. 다시 말해서 공동이냐 또는 우리입니까? 네가 지금 말할 때 네 혼자서 단독으로 네 문제 생기느냐 이렇게 해서 단독 훼손이니 공동 훼손이냐. 무슨 말이냐면요. 이 화물 자체의 고유 성질이나 포장 불비율로 인해서 낙뢰가 쳐서 불이 나면요. 네가 잘못했죠. 그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라고 던져버려요. 그게 단독 훼손이에요. 그죠? 그런데 공동에서는 뭐냐? 파도가 오싱오버도 파도가 많이 차 배가 물이 꽉 찼어요. 그럼 무거워서 깔아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을 드러내고는 또 한계가 있으니 이 위에 물건이 실려있는 물 일부를 투하시키겠죠. 바다에. 그죠? 내가 물에 빠져서 바다에 입고 있는 신발이나 옷도리 같은 거 좀 벗어내야 되겠죠. 그래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하를 시켰어요.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단 말이야.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 나머지 배나 나머지 화물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위에 있는 놈들을 먼저 바다에 떨어뜨리겠죠. 위에 있는 불량이 씌워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 거 빼낼 수는 없으니까 위에부터 차례로 던집니다. 그럴 때 습니까 공동의 이 손해를 대신해서 내가 희생되는 거야. 그걸 공동 훼손이 희생이 되죠. 이런 경우는 어찌 됩니까? 공동 훼손이라서 내가 십실반으로 각자가 이렇게 배회사도 그리고 화물회사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나중에 야라는 거죠. 하는 게 욕안토블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리 잠깐 보면 단독훼손과 공동훼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가 인코텀즈 할 때 우리가 ICCA가 있다 신협회적관에 B가 있다 C가 있다 있잖아요. 신협회적관에. 근데 요게 구협회적관은 뭡니까? 내가 이런 말 안 하고 AR이니 WA니 FPN이 있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사한 조건이라는 거. 이럴 때 신협회적관의 ICC는 단독 예산도 오케이 해요. 받아줘요. 그런데 FPA에서는 단독 예산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FPA가 뭡니까?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 예산 부담부 조건이거든요. 이 두 개가 큰 차이죠. 공동 예산은 어느 거든 다 받아줍니다. 어느 거든 간에. 이거 나중에 또 우리 해손에 가서 또 담보 조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런 게 지금 보시니까 이런 게 다시 갑니다. 이런 게 지금 보시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하라는 겁니다. 투하죠. 그죠? 내가 불이 났다든지 또 들어보니까 나머지 아까 오싱 오버보드를 통해서 배가 위험해졌다. 그래서 공동을 위해서 손해를 보내. 그리고 공동 훼손이면 해상이죠. 바다 위에서 손해 난다. 그게 훼손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가는 건 공동 훼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시니까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선장과 선원이 악행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선장이 자기가 몰래 선원이 여기 기관실 안에 뭐 이렇게 물통이나 주로 많이 넣죠. 기름통에다가 뭐를 넣었어요? 마약이나 검덩어리를 좀 내밀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죠? 보고를 받았어요. 어디에? 저기 세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고발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배가 어찌 될까요? 배가 접안 못하고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세관원이 투입돼서 조사하겠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나중에 내가 파도 입장에서 물건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체돼 있잖아요. 내가 그죠? 양육에. 이럴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줍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책에처럼 일부러 내가 뭐 악행으로 그 선박에 또 밀수 목적도 있지만은 일부러 방화시키기도 하죠. 불내기도 하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특히 그럴 경우에 우리가 뭐 단적으로 하면 선장들하고도 회사하고 선장하고 많이 짜겠죠. 이번에 우리 배가 오래됐어요. 자꾸 고장이 나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몰래 기관을 이렇게 고의적인 방화를 시켜가지고 불이 나게 한다든지 침몰하게 자초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배에 대한 선박보험을 들었다면 혜택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 실렸던 우리 적하화물, 적하보험을 들었던 문제들은 이 배 때문에 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에 대해서는 보험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도와 표도는 같은 말이죠. 표도란 우리 있죠. 알리바바 30인의 도적. 그래서 아라비아 말로 그죠? 도둑놈을 강도를 라브라 하죠. 그래서 알리바바와 그죠? 30인의 라브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단순한 도둑의 일부를 잃어버린다면 보험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적이에요. 해적은 보험에 여기서는 담보 조항이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을 안 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또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적이 많이 발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우리나라고 여기 중국이죠. 이 중국의 요 밑에 이제 여기 만약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아시안 쪽이다 칩시다. 여기 이제 여기에 스마트라 섬이 있고요. 여기 싱가포르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뭡니까? 오는 게 말라카 해협이죠. 말레카. 그죠? 우리나라 물량이 제일 일본하고 한국 중 많이 들어온대죠. 말레카 해협이. 그리고 또 하나 어디 있죠? 아프리카 요로 있는데 여기에 뭐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게? 여기 있죠? 아프리카 요로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요만큼이 요렇게 초승달 치면 여기 소말리아죠.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어찌 돼요? 요렇게 그죠? 홍해라든지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기름 가지러 이런 화물들을 많이 탈취하고 이런 화물들을 많이 탈취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적이라 피레이치라 부른다죠. 요렇게 우리가 해적들은 요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담보 위험이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면책 위험입니다. 뒤에 이제 특수 조항이 나오죠. 왜요? 이 해적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말리아 우리 석선장 기억나시나요? 오래됐지만은 석선장은 왜요? 배도 내가 탈취해버리고 화물도 탈취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선원들도 다 데려가 버려서 석선장 몸값 내놔야죠. 실제로 화물 보험은 얼마 안 돼요. 그죠? 배도 조금 있다 쳐도요. 문제는 해상보험이 이제 뭡니까? 안에 특히 기름일 경우는 해상에 이 기름이 사고로 유출되면은 이 자연재해 대한 보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보험을 우리나라가 떠안을 타사가 하나도 없어요. 삼성화재도 현대화재,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어디입니까? 로이드라든지 이런 데들 재보험도입니다. 안 그러면 보험이 망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대한항공이 이랬죠. 뭐 우리 250명, 70명 태우는 상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사고 나서 전파돼 버렸다. 그러면 뭡니까? 비행기 값도 만만찮지만 사람 한 사람당 이게 생명 수당까지 주면 그러면 뭡니까?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감당을 못 하니까 일부만 우리가 보험을 받아서 일부만 우리가 하고 한 30% 한다 칩시다. 70%는 줍니까? 이런 세계적인 큰 기업에다가 다시 재보험을 들어야 돼요. 사고 생기면 그 사람이 물어주고, 그죠? 30%는 내가 물어주고. 그죠? 미국이 생기면 70% 챙겨가고 30% 챙겨가는 거죠. 왜?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게. 자, 그렇게 하는데, 요럴 경우에 단순하게 물건만 뺏도록 가버리는 게 아니라 요즘 해적들이 흉악해가지고 배도 그냥 가져가서 팔아버리고, 그죠? 화물도 가져가 팔아버리고, 사람도 그냥 뭐 이렇게, 그죠? 뭐랍니까? 이렇게 인질로 잡아서 보상을 받기도 하고. 옛날 같은 뭡니까? 이 사람도 내가 노예를 팔겠죠. 지금은 그리 못하다 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놈들이 화물이 많이 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보험회사가 면책을 안 하고 책임을 안 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때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우리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특약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거죠. 우리 흔히 말해서 여기에 미군, 그죠? 소련의 KGB에 이렇게 예핀한 사람들 특공대를 데리다가 이렇게 요거 뭡니까? 한 벗어날 때까지 내가 좀 이렇게 선성을 지킨다든지 선을 지켜서 여기서 서로 간에 이렇게 총질을 하겠죠. 만약에 온다면은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인도의 어떤 폼페이 항구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남아공에 이렇게 케이프타운으로 거칠 때까지 같이 간다든지 그럼 내리주고 나는 물건을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온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대상위험의 면책임이라 하지만 실제는 해적은 우리가 안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험에 대한 약관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요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교재를 볼게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협회적화 약관이라 했죠. 협회적화 약관. 협회적화 약관이 뭐냐면 협회적화 약관이랍니다. 적화 약관. 요걸 뭐라 하냐면요. 협회가 인스티튜트, 적화가 화물이죠. 카고, 약관이 크로저예요. 그래서 협회가 어디냐면은 런던 보험협회를 말합니다. 런던 보험협회, 해상보험협회를 말해요. 보험협회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RCCA다라고요.
ICCB라 그러고요. ICCC라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ARL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WA 조건이 있고 FPA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구분하려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협회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런데 구분하기 힘드니까 이것도 협회적가권이다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신협회적가권이다, 구협회적가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코텀즈 2020을 배우지 2010은 안 배우는 것처럼 이것도 안 쓰면 되고 이것만 쓰면 되는데 아직도 두 개를 혼용을 많이 하죠. 물론 이거 중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다 보니까 둘 다 공부하는 거예요. 특히나 어떻게 합니까? 요런 WA 같은 경우에 한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보험료를 좀 다양하게. 이건 그게 안 돼요. LC가. 그래서 요럴 때 옛날 구협회적가에는요, 이 약관이 14개 약관이에요. 여기 몇 년도냐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1963년도에 그렇게 이제 시행이 됐고요. 신협회적가에는요, 이게 1982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19개 약관이에요. 약관이 많아졌죠. 아무래도 우리가 담보라든지 면책위험이 조금 다양하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게 AR과 ICCA, WA와 ICCB, FP와 ICC. 좀 전에 하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렇게 FPA는 단독 예산은 안 해준다 그랬죠. 공동 예산 해준다. 그런데 C는 단독 예산도 공동 예산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 나가겠습니다.